안녕하세요. 지금 세대 응원단 단장 션토리입니다. 2024 설악 그란폰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왔죠. 작년에는 메디오 폰도로 다녀왔고요. 올해는 그란폰도를 타기 위해서 첫 그란폰도 도전입니다. 그란폰도 출발이 아침 7시였어요. 그래서 늦지 않게 가려고 부지런을 떨었는데도 그란폰도 출발 대열의 중간쯤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요,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아침 기온을 보니까 한 10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쌀쌀했는데 작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경험대로 올해는 추위를 무릅쓰고 반빕, 반팔, 그리고 추워. 질렛을 하나 걸치고 갔습니다. 자, 오늘 제 전략은요, 208km 획고 3800을 완주할 가능성은 절반 이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라이덕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 라이덕이 제 파워를 가지고 알려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저수령 이후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뭔가 드라마틱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전이나 한 달 뒤인 설악 그란폰도나 제 몸 상태는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무 욕심이 없었어요. 아니, 욕심을 낼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완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사 왔다 가면 되죠. 매운맛을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태는 그란폰도에 맞춰져 있지 않지만 과감하게 그란폰도 코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전략은 라이덕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파워를 쓰는 거였어요. 구룡령까지는 180에서 190W 정도 쓰고 35에서 40 정도 속도로 가고, 구룡령에서는 170W 정도 쓰는 걸로, 구룡령 다운힐 내려오면 바로 조침령이죠. 160W 이상으로 올라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또 라이덕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네. 3제 한계령 그리고 역구룡령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자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 예상대로라고 하면 한 10시간 반쯤에 들어오겠더라고요. 초반에는 뭐 출발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 내리막이니까 신나는 페달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란폰도인 경우에는 거꾸로 올라와야 되니까 마냥 신나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작년보다 살둥꽃게가 더 금방 나오더라고요. 작년은 한참 가서 살둥꽃게가 나온 것 같았는데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요. 한번 지나가 봤다고 여기 어떻게 지나가고 얼마나 긴지 각이 어떤지 잘 아니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란폰도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살둥곡에 가니까 작년 메디오 출발해서 올라갈 때 그 병목보다 더 심했습니다. 굉장히 많던데요. 야, 대단하시다 다들. 세상은 넓고 자전거를 타는 괴수들은 참 많구나라고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살둔곡에는 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그란폰도 타시는 살둔곡의 정상은 별로 쉬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팀원들을 기다리시느라고 계시는 분들이지 힘들어서 쉬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살둔곡에 내려와서 신나게 구룡령을 향해 갔습니다. 구룡령을 가면서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란폰도인데도. 근데 다들 잘 타시더라고요. 208km를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페이스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타는 것 같이 타지 않으려고 빠른 팩들은 다 보냈습니다. 가끔 제 파워보다 좀 느린 팩은 뭐 지나쳐 가기도 했고요. 제가 빠르지 않았는데 35 사이 팩들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팩에 붙어 가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그란폰도를 도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네, 겸손한 마음으로 제 적정 파워에 맞는 좋은 팩들 도움을 받아서 재미있게 구룡령에 왔습니다. 구룡령 어필 시작했죠. 구룡령 작년에도 뭐 어렵지 않게 올라갔고 또 초반에 있는 어필이니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좀 빨리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제가 정한 적정 파워 이상을 써야 돼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파워를 쓰면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룡령 올라갈 때부터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금방 여름이 되더라고요. 특히
그 설악 그란폰도의 거의 모든 어필들이요 그늘이 없어요. 쉴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데 덥더군요. 물도 좀 마셨고 또 이번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물을 마시면서 갔습니다. 구룡령 정상에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줄이 있더라고요 그란폰도에. 근데 그 줄이 상식 밖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란폰도의 보급은요 줄 서서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나나만 필요한 사람도 줄을 길게 서야 되고 모든 보급을 다 가져갈 사람도 줄을 길게 서야 하고 그러면 컷오프가 있는 그란폰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서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질서가 용인되는 게 보급소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이날은 질서가 너무 잘 지켜져서 이 줄을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받아가면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생각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짠 그 타임 테이블보다 많아야 한 1, 20분 더 일찍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급에서 저 줄을 쓰면 그 시간을 다 까먹고 또 허둥지둥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줄을 서신 분들을 보는 순간 야 저분들은 저 줄을 서서 보급을 다 받으셔도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분들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줄을 서면 망할 것 같아서 보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바로 지나갔어요. 작년에 조침령 정상에 그 스미스에서 주시던 사설 물 보급소가 있었거든요. 저는 작년에 메디오였으니까 흔적만 봤는데 그란폰도 타신 분들은 거기서 물 보급 받고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물 보충을 좀 보급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어마어마한 줄이 있던 1 보급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게 나비 효과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룡령 다운힐을 안전하게 잘 끝내고 조침령까지 재미있게 파워와 속도에 맞는 좋은 열차들 감사하게 잘 얻어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냥 분 게 아니라 사방에서 불더라고요. 파워를 보니까 순풍 빼고는 다 분 것 같아요. 측풍도 불고 역풍도 불고 휘청휘청 거렸어요. 하여튼 제가 50mm 휠 끼고 있는데 자전거가 옆으로 자꾸 밀려날 정도로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팩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써야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차 타고 조침령까지 잘 갔죠. 메디오 탔을 때 조침령은요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하지만 이것만 잘 넘으면 이제 오미지 하나 남고 그러면 이제 끝인 그런 존재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침령은 앞으로도 쓰리제도 남고 한계령도 남고 또 구룡령도 다시 넘어오는 것도 남고 아직 어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올라가서 지나가줘야 되는 어필이라는 마음이 생겨갖고 내심 마음이 급했습니다. 라이덕이 알려준 대로 파워를 내면서 올라갔는데요. 여기 올라갈 때도 바람이 참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라이덕이 알려준 대로 파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작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여전히 조침령은 너무나 힘들고 속도 안 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마치 뒤통수를 잡고 있는 듯한, 그래서 왜 빡침령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작년엔 잘 몰랐어요. 그 의미가 그냥 어려워서가 아니라 갈 길 많이 남았는데 뒷목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빡친다라는 느낌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적정하게 올라가겠다는 전략이 여기서 조금 깨졌어요. 이슈가 있었어요. 힘들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이제 영상 뒷부분에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중간에 물을 먹고 올라갔으니까 물통 2개가 다 비었거든요. 정상에 가서 물 보급을 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상에 도착했는데 배급소가 비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스미스에서 물 안 갖고 나오셨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공식 2번째 보급소까지 빨리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쉬지 않고 바로 터널 지나서 갔습니다. 이제 1차 컷오프가 남아있잖아요. 메디오 폰도하고 갈라지는 그 지점에서 갈라지는 그 진동 삼거리까지
또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진동상거리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한 분은 메디오로 가려다가 그란폰도로 틀었고, 한 번은 그란폰도로 가려다가 메디오로 트는 바람에 두 분이 부딪힐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제를 시작했는데, 오, 3제 너무 나쁜 아이던데요. 처음에 말랑말랑하고 뭐 쉽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뒤에 가니까 얘가 조침령이더라고요. 물이 떨어진 채로 여기를 넘으려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시간이면 뭐 그늘이 있을 리가 없지만 여기에도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더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미 가지고 간 보급 다 떨어졌고 물통 다 비어있고, 그러니 여기를 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3제 보급소는요, 저한테는 오아시스였어요. 물통 채우고 제 3보급소 스페셜 보급소를 향해서 갔죠. 스페셜 보급소를 가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맞추어야 하는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 대신 현실을 택했고, 원징계까지는 경치 보면서 세게 부는 바람과 싸우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도착했더니 보급소가 무척 한산했어요. 네,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는지는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풍 분위기 스페셜 보급. 네, 전 여기서 DNF 할 거예요. 어필을 갈 수가 없어. 네.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진짜 나니까 왔지. 나니까 클릿이 이 모양인 걸 모르고 왔어요. 없어. 클릿이 없어. 다 달았어. 걸리지를 않아. 특히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걸리질 않아. 얘도 걸리긴 하는데 시원찮아. 자꾸 빠져요 지금. 클릿 상태가 엉망이에요. 엉망. 클릿이 저 모양인 건 출발할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뒤가 딱 하고 들어가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좀 지나니까 클릿이 풀리는 거예요. 자꾸 꼈지.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꼈지. 근데도 자꾸 풀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로 어떻게 왔는데 이제 조침령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힘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주면 이제 클릿이 풀리니까 넘어질 뻔하는 거지. 나만 넘어져도 속상한데 내가 옆 사람한테 덮쳐서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이건 뭐 거의,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클릿 빠지지 않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발 페달링을 한 거지. 느낌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 페달링으로는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클릿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나게 생겼어. 2024년 설악 그란폰도는 저는 스페셜 보고까지 103km만 탄 걸로. 네, 내년에 다시 와야죠. 103km만 탄 걸로. 내년에는 클릿 잘 확인하고 다른 것까지 잘 확인하고 그러고 다시 오겠습니다. 2024년 설악 그란폰도는 제 부주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그란폰도 코스의 절반만 탔는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년 설악 그란폰도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꼼꼼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내년에 그란폰도 코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